자, 보면, 문학을 먼저 해볼까? 좀 가벼우니까. 가벼운 거 먼저 해보자. 그러다 보면 이 녀석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치, 힘들지. 이런 건 사실 화낼 일은 아니야. 갑자기 바뀌어도 힘들지. 요즘 또 문법 때문에 현민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 뭐랄까, 내가 느끼기에, 영어는 좀 성급해. 쌤이 좀 느끼기에. 영어는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맞을 수 있는데, 거기서 딱 멈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실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고, 현민이 같은 경우는 사고력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 외우는 거 있잖아. 그게 조금 약한 느낌? 국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약점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그런 것만 좀 가면서, 이제 좀 메우면, 아마 2학년 정도 되면 탁 튀어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성급함만 조금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시험 때는 떨거나 그러진 않니? 근데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다른 과목들 1등급 나오는 거 보면? 그 기본 계산 문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야. 둘이 반대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고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성급한 거야. 그리고 저 녀석은 사고력이 좀 강해. 그래서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보다는 약간의 사고력이 좀 필요했다고 선생님이 느끼는데, 시험 범위 자체가. 그러니까 저 녀석 아마 잘 봤을 거야. 저는 80이 넘었던 걸로 기억나.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메워갈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자, 가보자. 자, 먼저 선생님이 분석지도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해줬고, 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좀 실어놨으니까, 그 해설지까지 자, 드렸습니다. 자, 31, 32, 33. 이렇게 나왔으면, 자, 먼저 가달락을 한번 볼게. 자, 여기 제목 자체가 향수야. 그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즉 향수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몇 번이냐면 좀 31번, 30. 그렇지. 문학 먼저 제일 끝에. 자,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우선 다시 향수라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 회상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야. 자, 나는 드러난 화자.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지금 화자는 바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길로 걸어간다. 회상이 시작. 노란, 감각적이고 이런 건 우리가 시적 호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자, 황혼이 있습니다. 자, 고향의 모습을 이제 회상을 합니다. 자,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바닷소리에 내가 젖는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반복이라는 것도 잡아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추억에 젖는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과거에서 현재와 대조가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온다는 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게 가장 기본이야. 현재 생활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생활이라는 것은 생계를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차갑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봐줘야 돼. 자, 몸에 스며든다.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그치? 지금 현재 생활이 차갑고 쓰리다. 그래서 차갑고 쓰린 현실이라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표현해놨어. 다니 미각적이고. 대답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왜? 현실이 너무 힘들어.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냇물이 열거, 그립다. 물결 진짜.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역동적이고 화류법이라는 것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화류법. 그래서 대표적인 화류법이 그냥 느낌만 잡아주면 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화류법이야. 여기는 사실은,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의인이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화류예요. 그래서, 요런 게 화류법이구나. 즉,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구나.
자, 이런 느낌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휘날릴 때도, 그리고 특히 마찬가지. 이거 딱 맞네. 요거 자체가 산맥이 휘달리는 거지? 이런 거 우리 또 여기에 또 역동적이 또 여기서 같이 나옵니다. 그냥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야. 이 표현이. 자, 바다가 어머니라면, 적고 있니, 혹시? 그죠. 벌써. 자, 바다가 어머니라면 가정법 하고 나는 생각해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래서 바다니 꼴 어머니. 그래서 이걸 우리 만약에 모성이니 그럼 네 이렇게 우리 이해해 주면 돼. 모성. 네. 나는 하고 생각해 본다. 자, 나 동그라미 잡아. 자,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안겨서 날개같이 보드라운 촉각 물결을 쓰고 맘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또 위로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자, 그래서 향수가 은색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즉, 추억을 되새기며 현재의 상처를, 찢어진 것들을 깁는 거니까 하나로 합치는 거야. 자, 현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서. 자, 이거 상승 이미지가 아니잖아. 하강 이미지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절망, 체념, 즉 돌아갈 수 없는 슬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지. 자, 나시 갑니다. 자, 나시는 마음의 태양이야. 꽃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자,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자, 햇살은 향하여니까 긍정이 되는 거고, 해바라기처럼 직유법, 그리고 이것은 이상을 추구하려는 정신 정도로 보면 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서, 자, 맑은 넋을 살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받들면서 맑은 넋을 살아야지 라고 이해해주면 돼. 앞에 우리가 꽃 나왔잖아. 그지? 식물 나왔으면 뒤에 당연히 보통 이제 새가 나옵니다. 가시밭길을 넘어서 시련을 넘어서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의인법 생명력.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오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 때문에 자, 삶과 육신의 괴로움을 달게 받으라. 무슨 얘기야? 고통을 수용하겠다. 의지, 명령. 왜냐하면 복근을 키우고 싶으면 배가 빡빡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고통 수용, 이게 바로 의지로 가고 명령형이다. 괴로움의 짐짓 웃을 것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답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 이것을 선생님이 좀 어려운 말로 포용이라고 해놨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즉 고통을 수용하는 의지. 나 마음 나라의 원광, 바로 태양은 떠오르노라. 영탄법. 푸른 하늘로 반복. 그러면 위에도 반복, 밑에도 반복. 공통점.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선생님 많은 거 적었습니다. 직유, 자, 그 다음에 이상을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상승 이미지.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서, 자, 요걸 통해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보면 수미상관. 자, 받들어서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라.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주제는 맑고 높은 넋으로 살고 싶다 라는 의미로 마무리합니다. 자, 31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명령형 어조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나에만 해당됩니다. 그렇죠? 뭐뭐하라.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에서는 그렇지, 내가 젖는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바로 쉽게 말하면 살게 하라, 이게 가장 많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일부 시행을 명사형. 그러면 우리가 시의 마지막만 보시면 돼. 전부 다 서술어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색채어 없습니다. 색채어 대비가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나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3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억을 우리가 보시면 짙은 커피처럼 너무 더 쓰다라는 걸 때문에 1번에 보니까 일상의 삶에서 받는 느낌을 미각적 이미지, 그래서 화자가 삶에서 느끼는 고단함, 맞죠? 현실에서의 우리 고단함. 그래서 시는 넓게 이해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2번, 니은. 파도처럼 달려든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역동적 이미지, 그리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디귿 보니까 날개같이 보드라운 물결을 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결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촉각적 이미지, 보드라운, 요거 맞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가 아니죠. 그치? 기대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주저앉았어. 그치?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 보면, 자, 리을 보니까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햇살을 향하는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서 하늘에 대한 화자의 동경. 보통 이제 동경이란 말은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 동경이란 말을 씁니다. 자, 5번에 미음 볼게요.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하늘로 날아가는 대상, 바로 노고지리를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해서 상승, 그 다음에 지향하는 같이. 이게 눈에 들어오면 돼. 이 두 가지 말. 자, 33번. 시에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자,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가의 화자는 바닷가에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 이 말이 좀 중요하고, 나의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 던져주고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받아들이는 것을 선생님은 이제 수용,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지. 삶의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다. 자, 됐습니다. 1번. 가에서 생활이 차다고 느끼는 것과 나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언급하는 것은, 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뭐니? 부정. 그렇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에서 바다를 보며 고향의 모습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 화자가 공간, 바로 뭐니? 바다. 됐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환기, 떠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움이야. 긍정적 기억이니까 그리움. 3번에 가에서 모래벌에 앉아서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 것은 현재 상처를 치유. 사실 요 3번 선지가 제일 중요했죠. 깁는 것은 합치는 거니까. 4번에 보면 나에서 웃으며 바시바퀴를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숭고한 태도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그렇죠? 의지라는 것은 고통을 수용. 의지. 눈물의 이슬을 받아야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고통 수용 의지. 자, 그런데 거기 우리가 보면 숭고한 태도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숭고한 태도 얘기가 없어. 이 선지가 사실은 여기 33번에서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을 거야. 봐봐. 그럼 대응성으로 가야 돼. 웃으면서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나 한번 볼까요? 가시밭길을 넘어 그 키우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고 했느니. 그렇지, 맞지? 가시밭길을 넘으면 눈물의 이슬을 받아.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야. 이것은 숭고한 태도. 그럼 여기 숭고한 태도에 대한 근거가 조금 애매해. 오히려 숭고한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것을 지향하는 걸 숭고한 태도라 그래. 근데 여기는 뭐니? 시련을 극복하는 거 정도야.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4번. 이게 어려웠어. 그래서 고통을 수용하는 것, 즉 시련을 극복하는 것 정도만 이해해줘야지 숭고한 태도는 높은 이상을 받더라. 오히려 이 숭고한 태도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1년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이게 숭고한 태도야. 알겠지? 어디서 숭고한 태도다 적어. 이상향 추구. 왔다. 이상향 추구. 자, 그 다음에 4번에 5번. 나에서 고난을 사랑해야 원광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은, 즉 고난을 사랑해야, 이게 바로 고통을 수용이야. 그러니까 극복,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우리가 4번입니다.